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그 좌표 평면 위의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라고 얘기하면 데칼코마니 여러분 아시죠? 그것처럼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곡선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저 곡선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뭐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고 하면 요 이렇게 선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정확하게 요 길이가 같아지는, 바로 요 지점, 바로 요 지점이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질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점부터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x, y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 생각해보면 이 점을 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점의 x좌표는 동일하죠? 예, x좌표는 동일합니다. x좌표는 동일한데 y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점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고 하면 이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점이 여기 찍힐 거고 정확하게 이 길이가 같을 테니 당연히 일단 높이가 같으니까, 그쵸? y좌표는 그대로 y로 가는데 x의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가 될 테니까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고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가 될 테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2,7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점을 각각 구해보라고 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2,7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요. 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다고 하면 아까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x좌표의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원점이면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과 방법이 동일해요. 설명하는 방식이. 자, 이제는 이제 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앞에서 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설명의 방식은 평행이동과 동일하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의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낸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그러니까 이 검정색 곡선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 빨간색 곡선이 될 거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들을 x, y라고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점들 각각을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빨간색 곡선 위로 찍히겠죠. 그 중에 일반적으로 하나만 보자는 겁니다. 그 관계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값은 똑같고 이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x값은 똑같고 y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면은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점 x-y-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y의 부호만 반대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x, y는 기준으로 보면 x는 x-가 되고 y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마이너스 y-가 될 겁니다. 자, 이 관계식을 어디다가 대입합니까? 원래 기존의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왜? 우리는 x-y-의 관계식을 찾고 싶기 때문이죠. 왜? x-y-가 우리가 대칭 이동시킨 바로 이 점 위에 있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그쵸? 이 대칭 이동한 이 x-y-라는 이 x-y-라고 하는 이 점이 바로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존의 도형의 방정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x는 그대로 가고 y의 부호만 반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도형을 y축에 대해서 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것은 평행 이동과 다르게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이 대칭 이동시키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기존의 것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이건데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방식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 부분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한번 그냥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쉽게 해결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직선 얘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해법이 뭡니까?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고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높이는 똑같고 x의 부호만 반대가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고,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답으로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놈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된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거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것이죠.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점도 마찬가지고 도형도 마찬가지. 이것도 해석이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점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바로 요 점을 x-y-라고 하면 우리는 이 x-y-가 x-y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대칭 이동시킨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왜냐하면 이 선분과 이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 곱하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을 첫 번째 이용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뭡니까? 자, 보세요. 자, x, y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x, y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x-y-라고 하면 첫 번째 뭐야? 이 두 점의 중점, 그쵸? 이 두 점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를 x 자리에 얘를 y 자리에 대입하면, 그쵸? 요 관계식이 성립하죠. 그 첫 번째 양변에 다 2를 곱해버리면 얘가 날아가 버리니까, 따라서 요 x 다시 냅두고 y 다시 넘겨서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는 x가 넘어가서 y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직선 p 다시와 y는 x가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 곱하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의 기울기가 지금 1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니까 양변에 이걸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1번식과 2번식을 이제 연립해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해봅시다. 자, 이걸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워지고 이 x 다시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x는 x 지워져서 이 y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x 다시가 y라는 사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신기하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 다시 y 다시라는 식은, 그 점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px-y-라는 점이 결국 뭐였어요? 그쵸? x-는 y랑 같았고 y-는 x랑 같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y, x가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x하고 y의 자리가 바뀐다.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x하고 y의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답은 뭡니까?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6, -2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도형을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것의 개념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형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이 빨간색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개념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x 자리에 y를 대입하고 요 y 자리에 x를 대입한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y는 x에 대해서 기존의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이 그 대칭 이동을 실행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냐면 자,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y 자리에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 그리고 x 자리에 y를 대입해서 이렇게 처리해 준 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y는에 대해 정리해 줘야겠죠. 이것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이걸 정리해 준 게 결국 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까 화면이 약간 잘렸는데 화면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였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딱 이거야.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정리해 보면 이런 거거든. 자,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또는 y는 x에 대해서 그지? 그리고 또 원점에 대해서 점과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점 p, x, y를 이 점이 x, y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일반적인 점, 원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점 a, b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x-y-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a, b다를 이용하면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어떤 도형을 이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 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임의의 이 모든 점들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킬 될 테니까 이 직선 위로 더 옮겨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이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여기서 찾은 관계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그 관계식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반적인 점 x, y가 있는데 일반적인 곡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킨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이 직선이 아까는 y는 x라는 직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일반적인 직선일 때 얘가 이 직선이 일반적인 직선일 때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면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야.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인데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대입해야겠지. 그게 첫 번째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 곱하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국 도형의 대칭 이동도 점의 대칭 이동의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같은 방식으로 그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까지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까지입니다.